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유정 교수입니다. 오늘 6에서 12개월 영아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께 아기의 운동 발달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6에서 12개월 아기의 운동 발달에 대해 먼저 아기는 어떻게 운동할까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아기의 운동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사진에 저의 자녀 아기 때 모습이 보이네요. 먼저 아기는 가만히 제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워서 몸을 열심히 움직이죠. 팔과 다리를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다리를 막 허공에 차기도 합니다. 마치 엄마, 나도 엄마처럼 움직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눈을 엄마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꼼지락거리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아기가 앉게 됩니다. 아기가 앉을 수 있게 되면 헤헤, 나도 앉았다. 엄마, 앉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는 온 세상을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서 보는데, 이제 앉게 되면 드디어 우리처럼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사물들을, 바닥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것과 마찬가지 경험을 이 친구들이 할 거예요. 아기가 더 발달하여서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곳을 기게 됩니다. 식탁 밑에도 가볼 수 있고요. 궁금한 것 어디든지 가볼 수 있어요. 엄마, 저는 매일매일 이 세상이 궁금해요. 우리 집 구석구석이 궁금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아기는 가구에 몸을 지탱해서 걸을 수도 있고, 또는 서서 물체를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엄마 아빠처럼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또 한 번 세상이 달라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아기가 앉을 때에 비해서 섰을 때는, 일어섰을 때는 더 시야가 높아지고 더 넓은 곳을 내려다볼 수가 있겠죠. 아기는 계단을 오르게도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걸음을 떼고 걸을 수 있게 되죠. 엄마 아빠처럼 걸을 수 있다니, 아기가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이 나고 흥분이 될까요? 네, 이제 아기는 다리와 몸을 또 사용해서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생애 첫 번째 해의 후반기인 6에서 12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들이 어떻게 기기와 걷기 기술을 배우는지에 대해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의 기는 자세와 기술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기마다 이름을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첫 번째 A형은 가장 우리가 표준이라고, 기기의 표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기 자세죠.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기는 자세입니다. B형은 무릎 대신에 발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C형은 A와 B를 혼합한 형태로서 팔을 손으로 바닥을 짚지만 앞은, 뒤는 한쪽은 무릎, 한쪽은 발이 따라오고 있네요. D형은 배를 바닥에 대고 기는 형태고요. E는 앉아서 발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푸시, 밀어내는, 몸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기기 자세입니다. 앉아서도 이렇게 길 수 있죠. F는 혼합된 형태인데요. 손은 한쪽 손만 사용하고 발도 한쪽 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무릎을 사용하죠. 그래서 손 하나, 무릎 하나, 발 하나,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형태를 스텝, 스쿠트, 믹스 형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마 자세와 기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한 자세로 기는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표준적인 자세로 기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기는 단계를 건너뛰고 걷는 영화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 결과는요. 아기가 걷기를 터득하는 동안 정말 많이 넘어지고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박스 플롯이라고 합니다. 상자로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점선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박스 플롯에서 연구자들은 평균을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박스는 크롤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어가기에 숙달된 아기를 의미합니다. 잘 기어가는 친구들, 기는데 엄청 빨리 길 수 있는, 잘 길 수 있는 친구들이죠. 여기에 워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친구들은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어가는 친구들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친구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냐 살펴보면 기어가기에 숙달된 아기에 비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시간당 넘어지는 횟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1시간에 평균 30번 정도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기기에 숙달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넘어지죠. 또 기기에 숙달된 아기는 걷기 시작한 아기에 비해서 움직이는 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Time in mo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걷기 시작한 아기가 잘 기어가는 아기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기어가기에 숙달된 아기들보다 더 많은 스텝, 더 많은 내디딤, 발걸음 내디딤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래프는 걷기 시작한 아기가 기어가기에 숙달된 아기에 비해서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다, 더 길다라는 얘기죠. distance per hour는 1시간당 얼마나 먼 길이,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예요. 그래서 걷기 시작한 아이가 이제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기어가기에 숙달된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아기는 사실 이전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요. 더 많은 시간을 움직이는 데 쏟고요. 더 많은 발을 내딛고 더 먼 거리를 여행하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걷기 시작한 아기와 잘 걷는 유아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들은 시간당 약 평균 1,500걸음을 걷고 그게 320m 정도를 걷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30회를 넘어집니다. 평균 30회요. 근데 이에 비해서 잘 걷는 아기들, 걷기 전문가가 된 아기들을 합친 그룹, 걷기 초보와 전문가가 합쳐진 그룹은 어떤가 연구해서 보았더니 이들은 시간당 2367.7걸음을 걸었고요. 701m 정도를 이동했고 그동안에 17.4회를 넘어졌대요. 이게 다 1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걷기의 숙련됨에 따라서 아기들이 더 많은 걸음을 같은 시간 내에 걸을 수 있게 되고 더 먼 거리를 여행하고 넘어지는 횟수는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숙련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강의를 들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실제로 해보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받아서 이런 숙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자꾸 넘어질 텐데 더 많은 넘어짐을 감수하고 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걷기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걷기 연습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성공하죠. 아이들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걷게 됩니다. 아기들이 되게 위대한 것 같죠. 네.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걷기로 나아간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런 아기의 운동 발달이 왜 중요한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의 어떤 자녀의 발달 검사를 받아보셨을 때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의 이름을, 발달의 영역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영역들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한 영역에서의 발달이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운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운동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발달이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인지나 언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발달과도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아기가 기기를 하게 되면 또 걷기를 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시각적인 단서로 환경의 생김새를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아기가 지금 기고 있는데요. 기어서 식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러한 기기를 하기 전에는 또는 기기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식탁 다리가 있는데도 쿵 하고 부딪힌다거나 또는 다리의 폭이 되게 좁아서 본인이 통과할 수 있는 너비가 아닌데도 통과하려고 한다던가 이러한 실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기어 들어가 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다리에 부딪혀서 내가 이마가 아프지 않은지, 어떠한 폭일 때 내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지, 또 식탁 밑에 들어가 본 아이들은 식탁 밑에서 일어서면 머리를 꽝 부딪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직접 기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는 사물이 어떻게 보일 때 그것이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 어떻게 보일 때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시각으로만 실제 부딪히지 않고서도 나중에는 알게끔 시각적 단서로 환경을 파악하게끔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이죠.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적인 발달이 일어나요.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시각 절벽이라는 연구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아기가 기어가는 바닥이 이렇게 한쪽은 빨간색, 하얀색의 체스판 같은 바닥이고요. 나머지 다른 쪽은 엄마가 아기를 기다리는 쪽인데요. 여기는 바닥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절벽처럼 보여요. 투명하게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곳이죠. 뚝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진 투명한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기기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쪽에서 엄마가 아기를 부를 때 아가야 이리 와봐 하고 부를 때 기기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절벽에서 멈춰 섭니다. 투명해 보이는 이 바닥에 다다르면 그러니까 체스판을 다 지나오면 이 투명 절벽을 내가 건너면 뭔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능 경험을 많이 한 친구는 이런 절벽, 떨어짐, 굴곡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벽에서 멈추어 서고요. 상대적으로 기기 경험이 부족한 아기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기들은 엄마가 부르는 쪽으로 그대로 투명한 이 절벽, 투명한 바닥을 기어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기의 경험이 아이들이 기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요철, 바닥이 어떤 경우에 내가 굴러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경사가 가진 것이고 어떤 것은 평평한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기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져보지 않아도 시각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각적 단서로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돼요. 또 운동 발달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기들이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공간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간에 있는 나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물체를 직접 만져보러 갈 수 있다는 게 돼요. 이전에는 이동할 수 없었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가져다주는 물체만 누워서 만져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흥미를 끄는 물체를 좇아서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 탐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사진 속의 아기는 엄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와서 카드를 빼고 있네요. 아기가 관심 있는 물체를 탐색하러 가기도 하고요. 또 관심 있는 물체를 운반해서 엄마와 아빠에게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성인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야만 내가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러 내가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증가합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존감도 향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물체를 가지고 성인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기에게 그 사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게 될 거예요. 아기가 로션을 가지고 왔다면 혜정아 그거 로션이야. 또는 지갑, 엄마 지갑 갖고 왔어요. 지갑이구나.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말해주게 돼요. 이것은 결국 이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아기가 듣는 언어적인 입력이 더 많아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아기가 더 많은 명사를 듣게 되고요. 어휘 습득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휘가 대략 18개월을 전후해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폭발에는 이런 운동 능력의 향상도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운동 능력 발달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에서 그치지 않고 탐색을 통해서 인지가 막 더 활발히 발달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효능감 그리고 언어적인 인풋을 더 많이 듣게 해서 어휘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달이 연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 운동 능력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운동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해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기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걷기와 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즉 시간과 공간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걷거나 기어가서 무엇인가를 만지러 갈 때 그거 지지야. 아니야. 이곳에 있자 하고 아이를 끌어다가 내 가까이 앉히는 것은 걷기와 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히 주는 것에 반대예요. 그렇죠? 기회를 아기가 나아가서 나에게서 좀 멀어지더라도 걷기와 기기 연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도 상대적으로 좀 넓게 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양한 지면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기는 기기와 걷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공간인지 넘어질 수 있는 곳인지 굴러떨어질 수 있는 곳인지 어떠한 경사의 길을 가면 내가 더 힘을 주고 발가락과 손에 힘을 주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지 넘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배우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걷고 기는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기에게 항상 같은 종류의 지면, 푹신한 매트,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매트만 주기보다는 어디는 매트이고 어디는 마룻바닥이고 어디는 그 흙으로 된 곳, 뭐 아스팔트도 될 수 있겠고 푹신한 이불 위도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딱딱한 화면일 수도 있겠고요. 살짝 경사가 진 화면도 있겠고요. 계단 같은 것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지면을 경험시켜주면 아이가 환경적인 단서를 획득하고 배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베개로 언덕을 만들어 주어 보세요. 그러면 언덕을 오르기를 연습할 수 있겠죠. 네, 풀밭 위에서 걷기를 경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건데요. 이것을 성인이 주도해서 부모님이 주도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연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아기가 이끄는 속도를 따라서 운동 능력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와 운동 능력이 중요하대 오늘부터 걷기를 연습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어떤 것이든 다른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새로운 발달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가 되려면 머리와 신체, 머리 아래의 그런 어떤 체중의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는 더 넘어지기 쉽겠죠. 또 모든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가 좀 무겁긴 해요. 그렇죠? 전체의 체중에 비해서 머리의 무게가 많이 차지하죠. 따라서 다리 근육이 발달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또 걷기를 할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냥 걷기를 시킬 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한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발가락에 힘을 너무 줘서 좋지 않다던가 하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기의 몸이 신체가 준비되고 또 동기가 있을 때 그 동기와 속도를 따라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아기를 움직이는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기가 호기심을 가지는 물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물체를 이용해서 달락말락하는 곳에 놓으면 아기가 손을 뻗어서 잡고 싶은데 못 잡으니까 조금 더 기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좋아하는 물체를 사용해서 기기와 걷기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촉진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기가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시도를 보였을 때 부모님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양한 지면과 공간에서 걷기와 기기, 충분한 실외 활동 그리고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